아니, 과정 다 듣고 나서 알선해주는 데가 안 배운 기술이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갑시다. 구독자 1만 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 햄리슈입니다. 오늘은 IT 국비 지원 교육과정 취업 잘 되려면 이것을 배워야 된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국비 지원 교육과정 어떤 거 들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한테도 그렇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자로 취업 잘 되려면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랑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교육과정이 최고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시큐어 코딩 기반 블록체인 개발이라는 7개월짜리 교육과정을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노드.js, 리액트, 블록체인 이쪽 기술을 배웠었습니다. 당연히 과정 끝나고 교육기관에서 취업 알선도 해줬었는데요. 기업 리스트를 보면 기술 스택이 어떠냐면은 저희가 배운 기술 쓰는 데가 별로 없었고 거의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쓰는 회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과정 다 듣고 나서 알선해주는 데가 안 배운 기술이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짜증나겠죠? 지원도 못한다고 이걸 보낸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취업 플랫폼 같은 데에서 입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특히 파이썬을 메인 언어로 하는 교육과정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교육과정은 저는 완전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파이썬으로 웹을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바를 안 배우면 원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풀스택으로 뽑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백엔드가 기본 자바, 스프링이다 보니까 이걸 모르면 풀스택으로 지원하기조차도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고르실 때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면 엔간하면은 자바가 메인 언어인 교육과정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바 교육과정이 되게 많아요. 키워드를 뭐 자꾸 끼워 넣어요. 요즘에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커넥티드카, IoT 뭐 이런 타이틀로 교육과정 수강생들을 많이 모집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교육과정들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자바랑 스프링 프레임워크만 제대로 6개월을 배워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기술들을 더 넣으면 아무래도 좀 깊숙하게 배우기보다는 겉핥기식으로 배우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들 중에서도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쓸 가능성이 높아서 활용도가 괜찮은 편이긴 한데 나머지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IoT 뭐 이런 기술들 뽑는 곳?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개발자 면접 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에 대한 거 거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그 기술을 쓰지 않는 회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자바나 스프링 관련 지식이나 코딩 테스트 같은 거 위주로 보거나 그런 회사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써서 그런 인력을 뽑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거의 경력자를 뽑거나 석사 이상을 뽑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신입이 들어가기에 진입장벽이 조금 높아서 지원조차 못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주력으로 해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차라리 MSG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겉핥기 느낌으로 가지고 가고 자바랑 스프링이라도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수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분석을 해볼 교육기관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교육기관은 솔데스크라는 학원인데요. 이번에 강남에 새로운 지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 교육과정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바랑 스프링을 메인으로 배우는 교육과정이고요. 거기에 머신러닝이랑 AI 가 이렇게 MSG처럼 들어가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자바 스프링 교육 과정에 이렇게 MSG처럼 이렇게 뭘 하나 끼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개설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이름이 자바 파이썬을 활용한 AI 백엔드 개발자 과정인데요. 비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다행히도 파이썬보다는 자바 쪽에 훨씬 더 집중해서 교육을 받으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AI 쪽이나 머신러닝 배울 때 잠깐 정도 배우는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과정 교육기관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커리큘럼 잘 안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알려주더라도 어떤 기술을 배우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숨기는 데가 많아요. 교육기관이 커리큘럼도 안 알려주면은 이거 뭐 개강할 때 가가지고 커리큘럼 수정하기라도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책이랑 이런 것도 제가 어떤 걸로 교육하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솔데스크 강남 캠퍼스는 알려달라고 하면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짜로. 사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육기관도 책이랑 이런 거는 미리 안 알려주고 교재가 막 바뀌기도 했었거든요, 중간에. 근데 여기는 책도 막 다 정해져 있고 커리큘럼, 강사님까지도 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단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은 좋겠죠. 오래된 교육기관보다는 훨씬 더 깨끗할 거고, 그리고 모니터가 24인치라고 하는데 24인치면은 제가 국비과정 들었을 때 썼던 정사각형의 모니터보다는 훨씬 더 수업 효율이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어차피 최대 10명까지밖에 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노트북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직까지 여기서 수강하신 분들이 노트북을 가져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마 프로젝트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여쭤보니까 프로젝트 할 때는 학원 컴퓨터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듀얼 모니터로 쓸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고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10명까지밖에 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모니터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듀얼 모니터를 하실 수 있게 뭐 해주신다는 얘기죠. 이런 것만 들어봐도 와, 융통성 엄청 좋은 기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교육기관은 자물쇠로 막 다 잠궈놔가지고 모니터 뒤에 뭘 할 수가 없게 해놨었거든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집에 있는 모니터를 가져갈까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곳에 비해서 소통도 잘 되고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학원이 지금 강남 캠퍼스라고 했는데 지하철역으로 따지면은 신논현역이랑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하니까 거의 IT 쪽 교육기관들이 거의 이쪽에 되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이 솔직히 교통은 되게 좋은 거 아시죠? 경기권까지만 해도 강남 오는 거는 아마 한 방이면은 오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통적으로는 굉장히 좀 편하게 학원을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에 갈 때는 좀 막힐 수도 있겠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비전공자분들 있잖아요. 제가 국비과정을 들을 때는 뭐 미리 공부하라고 뭘 던져주거나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부에 좀 따라가는 걸 어려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여러분이 교육과정 수강하시기 전에 꼭 온라인 강의로 미리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개발에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이 한 반에 한 두세 명씩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돈이랑 시간 다 날린 게 되는 거예요. 6개월 국비 지원 같은 게 뭐 맨날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한번 신청하면 몇 년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날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시험 같은 걸 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족한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국비과정에 배정된 시간이 아닌 강사님의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영상 기획하면서 여기가 홍보할 만한 기관인가?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보충 수업 이야기 듣자마자 여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강사님이나 학원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하는 데를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국비과정에서. 그래서 여기는 강사님을 믿고서라도 한번 교육을 받아볼 만한 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부족한 학생들을 버리지 않고 다 같이 끌고 가겠다 라는 마인드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솔직히 국비과정 강사분들 중에서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책임감 없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과정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책 읽는 듯이 뭐 강의 진행하신다든지 누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버리고 진도 나가신다든지 자습만 시키신다든지 막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과정의 경우에는 강사님의 복불복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무조건 강사를 잘 만나서 잘 배워서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강사분이 잘 못 가르쳐도 내가 어떻게든 따라가서 어떻게든 예습 복습을 해서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수강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여기는 이 정도면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도 얼마 전에 자바랑 스프링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초반에는 강사님이 좀 괜찮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못 따라가는 친구들 버리고 강사분도 잘 모르는데 억지로 그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케이스들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잘 골라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솔데스크 강남 캠퍼스라는 학원의 자바, 파이썬을 활용한 AI 백엔드 개발자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다니고 싶은 마음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시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뜨는 번호로 솔데스크의 한현정 매니저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10월 달에 개강하는 반이니까 아마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국비과정 듣는데 카드 급하게 발급받으면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 다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만족스러운 교육과정, 교육기관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